안녕하세요. 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뽕생이 시아버님으로부터 저희 시어머님 이혼을 시키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너무할 정도로 돈을 안 쓰시고 지독한 고두쇠이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남편이 큰아들인데 남편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대요. 시아버님이 남편 고등학교 학비를 내주지 않았기에 본인이 벌어서 학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은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죠. 고등학교 학비도 안 내주셨는데 대학 학비는 오죽 내주셨겠어요? 남편이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을 내야 됐었는데 돈이 없어서 시아버님한테 울면서 제발 등록금이라도 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이곳저곳으로 돈을 빌려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너무 경악을 했어요. 왜냐면 시댁이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집도 50평대 아파트에서 사시고 15평짜리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남편의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땅도 있다고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으면 저도 1000번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저희 시어머니도 시아버님이 기본적인 생활비도 안 주니까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찜질방 청소부터 식당 서빙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이랑 아가씨를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죽하면 남편한테 당신 아버님 자식 맞냐고까지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구두쇠이신 시아버님은 저한테도 알짤 없으셨어요. 명절 때나 제사 때 시댁을 가면 시아버님은 저를 줄줄줄 따라다니시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설거지할 때 물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어떡하냐면서 물을 받아놓고 그 물만 쓰라고 하셨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문 열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시원한 걸 왜 선풍기를 트냐고 하셨죠. 그러니 옆에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관리비 내냐고. 왜 며느리가 선풍기 트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며 당신이나 선풍기 쓰지 말라고 하셨죠. 시아버님은 뼛속까지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자 죽기 시어머니한테 어디 며느리 앞에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냐고 큰 소리 치셨고 며느리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며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괜히 저한테도 트집을 잡으시며 혼을 내시는데 시집 오기 전에 근검절약하는 것도 안 배워가지고 왔다며 니네 부모님은 도대체 딸내미 뭘 가르쳐서 보냈냐고 하셨죠. 아무리 시아버님이지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시아버님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니들 결혼시키기 전에 이혼을 했었어야 됐는데 괜히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내 이혼이 흠이 될까봐 이혼도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죠. 저도 시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한테 뭐가 미안하시냐고 되려 제가 시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그러다 정말 시아버님한테 5만가지 정이 다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병원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목에 혹이 만져지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 예약을 하고 저도 같이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초음파 검사를 하셨는데 결절 모양이 이상하다고 세침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흔히 말해 조직 검사를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병원에서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왔다며 시어머님께서 혼자 결과 들으러 갔다 온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갑상선암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고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시댁으로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시댁에 가니 시아버님은 마치 남의 일인 마냥 TV를 틀어놓고 껄껄대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었어요. 남편은 지금 엄마가 암 진단 받고 왔는데 TV 보시면서 웃을 암도 아닌데 뭐 그렇게 호들갑들이냐 하시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 다들 벙쪘어요.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이날 이때까지 시아버지랑 사신 세월이 너무 안 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사아버님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버님께서 만약에 생존율 높은 암에 걸리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했어요. 어떻게 암 진단 받고 오신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했죠. 그러니 시아버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아가씨는 저보고 새언니 말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아버님 뇌구조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식구들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죠. 저럴 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시어머니 입원이랑 수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수술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한테 수술비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나머지는 당신이 내달라고 얘기를 하니 시아버님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시는데 수술비 얘기를 왜 나한테 하네요. 당신이 암 걸린 거지. 내가 암에 걸렸냐며 왜 나보고 돈을 내달라고 하냐는데 정말 시아버님 인간성 바닥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술비로 100만원, 200만원 돈을 안 내준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이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랑 산 결과가 고작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냐고 하셨죠. 그러니 시아버님 아주 당당하게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이혼 얘기를 하냐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엄마 이혼 대우 받으면서 아버지랑 살 필요가 없다고 하니 시아버님 저희 남편한테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날 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니 현관밖까지 잡아 끌면서 나가려면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내가 왜 빈몸으로 나가야 되냐고 네 재산 다 뺏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먼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수술 받기 전에 저희 집에서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 누구 마음대로 그 집으로 데리고 가네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마련할 때 아버님께서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저희 집에 제가 모시고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했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본인이 엄마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더라고요. 전 아가씨한테 아가씨 직장이 집이랑 먼 거 다 아는데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했죠.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소리만 하셨어요. 그리고 너한테 못 볼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내가 둘째까지 시집 보내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살시 나이 먹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도 막막했는데 든든한 너희가 있으니 마음 굳게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양쪽 다 암세포가 있으셔서 절제술 받으셨어요. 수술하는 당일에도 시아버님은 오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퇴원을 할 때쯤 저희 부부한테 집에 보험 증서가 있을 거라며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죠. 시댁에 가니 거실이 조용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보험 증서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다고 하셔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외나줌마랑 시아버님이랑 둘이 있는데 시아버님은 어버버하면서 이들이 여긴 웬일이냐고 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황당해서 그럼 아버님은 저 분이랑 뭐하고 계셨냐고 했죠. 그러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시는데 투자회사에서 컨설팅 나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듣고 있었대요. 저는 무슨 설명을 안방에서 문까지 닫고 들으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분이 실례가 많았다며 나가려고 하는 거 남편이 붙잡아서 여기 계셔보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얼굴빛 하나 안 변하시고 되려 당당하게 내가 이 여자랑 뭐 손을 잡았냐 같이 누워있기랬냐 왜들 난리야 하시는데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었어요. 저는 아니 사지 멀쩡한 두 성인분이 방에서 꼭 뭘 해야 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아니냐고 했어요. 이분 오늘 처음 오신 거 맞는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다 돌려볼 거라고 했어요.
아버님 만약에 이 분하고 불륜관계면 이혼하실 때 귀책 사유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줌마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아줌마가 이 사람이랑 만난 지 안 됐다고 하는데 남편은 거기서 완전 꼭지가 돌았어요. 엄마는 암 수술 받고 병원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진짜 사람이 맞냐고 난리가 났고 남편 가까스럽게 말려서 데리고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 바로 알리면 쇼크 받으실까봐 회복이 되시고 이혼 준비하실 때 저희가 봤던 얘기 다 해드리고 시아버지랑 그 아줌마 같이 있는 거 녹화한 영상 보여드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영상 보시면서 이 형 또 만나고 있네 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 아줌마랑 바람을 피우셨다가 시어머니한테 걸린 적이 있는데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물증을 잡았다고 이 인간한테 영혼까지 싹 다 위자료 받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1년이라는 이혼 소송 끝에 시아버님의 재산 중 딱 절반을 위자료로 받으셨어요. 시아버님 본인 혼자 독식하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한테 죽을 때도 외롭게 혼자 늙어 죽으라고 당신 자식들도 당신 장례식에는 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나 이때까지 가족을 남처럼 대하신 시아버님의 최후는 정말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랑 가까운 동네에 집을 얻으셨고 건강관리하시며 저희 애기들 봐주시면서 살고 계세요. 저한테 대신 본인 사연 좀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썼고요. 며칠 전에 시아버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 담석 수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니들은 자식 아니냐고 하는데 전 아버님 자식 아니라고 했어요. 자식한테 연락도 못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자식 이름 팔아먹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요즘같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저와 저의 어머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해자분인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살해자분께서 시어머니를 살리셨네요. 시어머님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으면 암까지 걸리셨나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아깝다고 암 수술비를 못 내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선 바람까지 피시고 살해자분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 이혼까지 도와드리고 지금은 행복하게 사신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